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네, 벌써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숙면의 모든 것, 오늘 191페이지 수면 장애의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여러분들 수면 장애 증상이 한 몇 가지나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무려 64종이나 되는 진단명이 수면 장애로 기재되어 있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것을 크게 나누면은 첫 번째 불면증, 두 번째 수면 관련 호흡 장애, 세 번째 중투성 과면증, 네 번째 하루 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다섯 번째 사건 수면, 여섯 번째 수면 관련 운동 장애, 일곱 번째 기타 수면 장애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수면에 관한 문제를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경우와 깨닫지 못하고 가족 등 타인에게 지적받아 알게 되는 경우를 크게 나눈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말일 수 있죠. 그래서 자각할 수 있는 증상에는요, 불면,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과면, 하루 종일 졸려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침 시의 이상 감각, 다리가 근질거리거나 화끈거리는 경우. 그 다음에 타인에게 지적받아 알게 되는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코골이, 무호흡, 이갈이. 저도 이갈이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중에 이상행동, 뭐 잠꼬대라든지 목류병 환자 같은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수면 중에 이상행동, 갓잠이 들었을 때 밤중에 다리가 경련을 일으킨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혹시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갈이가 있는데 이게 군대에서는 한번 고쳐줬어요. 군대에서 한번 여러분들 군대 벽에가 안에 알맹이 같은 게 딱딱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여기를 맞고 나서부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시 군대 제대하고 잘 안 되던데 어찌됐건 이런 증상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원인불명의 수면장애가 미국 내의 잠재적인 수면장애 환자가 7,600만 명. 어마어마하게 아마 우리나라도 이 추정치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많지 않을까. 이 수면 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면증 같은 경우, 그리고 결국은 근데 이 교수님 하는 말은 본인의 느낌을 바탕으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 수면 장애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주시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신체의 근육은 이완되면 힘이 빠진다. 잠든 아이를 안으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근이완으로 몸이 축 늘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면 시에는 기도나 혀 주변의 근육도 힘이 빠져서 느슨해진다. 이때 혀가 밀려 들어가서 좁아진 막은 상태가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다. 저도 이거 처음 안 것 같아요. 이 명칭은. 그러면서 이제 비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 수면, 이 호흡증과 관련된 게 비만인데, 비만과 함께 혈액이 끈끈해지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생활 습관병에 걸리기도 쉽다. 나아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서 두세 배 이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코를 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몸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숙면의 모든 것은 운동, 건강 이런 거랑 좀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에게 지적을 받으면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서 자신의 수면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숨소리 소리를 녹음만이라도 해도 무호흡이나 그 후의 재호흡 상황을 알 수 있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수면 장애 중에도 치료할 필요성이 가장 큰 질환이므로 조짐을 느꼈다면 되도록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꿈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냉수면 행동장애. 뭐 실제로 막 이렇게 농구하는 꿈을 꿔서 막 슛 쏘는 꿈도 꾸고, 권투하면서 이렇게 주먹을 뻗는 꿈, 이런 것도 다 수면 장애라고 하네요. 그리고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하지 불안 증후군. 다리 속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불쾌감이 느껴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하지 정지 불능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이게 팔이나 손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게 생각만 해도 참 뭔가 다리에 기어간다는 느낌이 들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기면증. 기면증은 대표적인 과민인데, 예전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후배 한 명도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자더라고요. 한 번은 첫 그 출근해서 제 이제 어디 매장을 가다가도 옆에서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도 자는데 그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기면증이 대표적인 과면증이라고 하니까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데도 낮에 강렬한 졸음이 엄습해 마치 기절하듯이 순식간에 잠들어요. 진짜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순식간에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기면증 외에도 특이한 증상인데 첫째는 정동 탄력 발작이다. 웃거나 기뻐하거나 놀라는 듯 급격한 감정의 움직임이 있을 때 온몸의 근육에서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해 눌림. 근데 이게 되게 수면 장애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의 수면 장애라고 해서 뭐 많이 여러분들 자녀분들 키우시면 알겠지만 몽유병, 그 다음에 야경증, 그 다음에 악몽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결국은 이분도 하는 말이 뭔가 본인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면의학 인증의를 찾아가라 하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숙면의 모든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숙면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이 숙면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 건강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숙면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숙면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숙면할 수 있는, 숙면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한번 그 방법을 찾는 하루를 보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목요일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해피